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 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네, 연일 찌는 무더위에 지내시기가 참 힘드시겠죠. 이제 며칠만 좀 버티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89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 특사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정치권에 일으킨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복권에 반대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친문계, 친문재인계까지 대권 잠룡인 김 전 지사 복권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당사자인 김 전 지사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 정치 재개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는 야권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야권에 수류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여권이 도로 핵폭탄급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똥이 그러니까 야권 분열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결국에 지금 한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나름 보이지 않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그 갈등의 불씨는, 내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권 반열에 오르고 있는 잠룡 대열에 낄 수 있는 존재가 되긴 하는 걸까요? 물론 정해놓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없죠. 서서히 커가기도 하고 또 키워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대권 잠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가 여야를 막론하고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냐. 지금 김영석 사퇴 요구에 지금 용산이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김영석 독립관장 사퇴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 임명 철회 주장을 반복하면서 꼼짝도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5일 광복절 정부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 측의 물밑 접촉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물러설 뜻이 없다고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김 관장을 별종으로 칭하면서 왜 별종을 이식시켜서 난리를 만드는지 지금으로서는 문제의 해법이 전혀 없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쟁 이걸 가지고 평을 한 게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멘트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류라이트 사관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는 김영석 관장을 임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반대 여론이 지금 들끓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으면 여론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임명 철회를 하면은 잘 해결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될 사안을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내면에 어떤 그 역사의 물결을 되돌리려고 하는 오미흉한 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간파한 야권 또는 역사의 인식에서 역사의 변곡점에 나서고 있는 류라이트 등 인사 깔끔하게 해결될 사안을 고집을 부리는 것을 내면의 역사의 물결을 되돌리려고 하는 우명한 계략이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안 광복절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질 이념 논쟁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할 예정이죠. 지금 대안 없는 행정 독주를 멈춰야 되는데 도대체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이죠. 여기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은 되는 건데 2년 3개월 재임 중에서 21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방송법을 국회에 제의 요구를 했었죠.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 아니면 협치 그런 노력은
완전히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 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고 할 만하죠.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야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192석 엄청난 표를 몰아줘가지고 민주당에게 제1당의 위치를 만들어준 건데 현실을 직시해야죠. 어떻게 됐든지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상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윤 대통령은 도대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웬 생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지 그 결과는 결코 윤 대통령에게 좋은 결과로 귀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충고합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렬을 멈추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조종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 거부권 행사, 또 법안 재표결 후 폐기해 무한 경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지금 금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 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ILO 국제노동기구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인데 그런 노란봉투법이지만 이런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 노동단체 등과 협의 절충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일 아닙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요. 정부 주장대로 경기 진작 효과는 적고 재원 부담만 크다면 대상과 액수를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로 잡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나 내수 침체의 대안과 그런 협치는 없이 거부권만 남발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거부권을 대야 협상에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자들 환영대회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더 이상 무슨 말이 지금 필요가 있겠어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대체 그 속에 어떤 꿍심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무기로 삼아서 말이죠.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전국 안정을 깨해서 민생 회복을 하고 국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윤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지금이라도 자르고 싶다는 국민들이 서서히 그 숫자를 더해가고 있다.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부권이요. 기자들도 거부했어요. 기자들도 거부한 거부권.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21대 방송 3법 거부에 이어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은 두 번째 지금 거부가 된 거고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장면이 거듭되자 야7당이 함께 발의한 법안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협의의 전제인 대안을 내놓은 적이나 있습니까? 여당은 협의체를 만들자는 국회의장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협회보가요,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최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77.1%가 부정평가를 했어요. 정부의 언론 소통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0.3%로 나왔고요.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 탄압 논란 중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꼽힌 사안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자 압수수색 기소, 이게 85.7%가 나왔어요. 5일, 그러니까 5인 합의제 방통위가 대통령 추가, 대통령 추천 둘로 파행 운영된 그 기간도 지금 곧 1년이 돼가죠. 그나마 둘 중 한 명은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데, 구인이 있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인이 심의 의결에 나서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과 방송기구 파행 운영으로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지, 기자들은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순직해병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여 명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는데요.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대통령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도 함께 확보됐다는 내용입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공수처 수사사부 이재원 부장, 수사사부는 최근 순직 해병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여 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요, 함께 확보한 윤 대통령 통화 내역과 관계자 20여 명의 통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순직 해병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에 경찰 이첩 및 해수 재이첩 과정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60일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통화 내역 시기와 범위를 고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 이후로 좁혀서 청구하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유선전화로 알려진 02-800-7070 그 해선에 작년 7, 9월 사이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작년 7월 31일 초동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대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기 직전 이 해선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공수처가 통화 내역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을 넘게 공수처가 수사한답시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마치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잠잠하면 깜깜무소식이고요.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종결이 되든지 특검을 받든지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석연찮게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벌써 언제 터졌습니까? 하여튼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을 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 짓을 계속하고 있나요? 벌써 7번째나 연장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만 2년 반 남았나? 하여튼 3년이 이제 점점 안 되고 있는데 그 임기 안에 감사 결과가 나오긴 할까요? 지금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임기 안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나 하겠느냐. 재작년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를 따낸 사실이 드러나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에 최근 공문 한 장을 보내는데 기간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에 청구해서 그해 12월에 시작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발표를 석 달씩 연기해서 재연기를 거쳐서 벌써 7번째 미룬 거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휴정, 즉 감사위가 열리지 않는 시간이어서 그런 시기여서 기한을 연기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걸 누가 고지됐습니까? 명명백백해야 할 감찰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거세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연대 관계자가 말이죠. 대통령 권력의 문제의 핵심을 짚는 감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지도 의문이지만은 결과가 임기 중에 나올지도 사실 의문이 들 정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진실규명 작업이 더딘 사이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이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와 인연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g은 전문 건설업종으로 건물 증축 공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겼는데 8월 29일 시작을 했고요. 8월 29일 시작했다는 증축 공사를 9월 5일 완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단 일주일 만에 서울 용산에 45제곱미터 건물을 세웠다고 등록한 이 업체의 본사는 제주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자격도 없는 업체가 무려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하고 7일 만에 소형 아파트 크기의 공간이 뚝딱 생기다니 그야말로 김건희 매직입니까? 김건희 매직입니다. 감사원은 7번째 연장 기한인 11월 전이라도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대로 감사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도처에 도화선 라이터만 갖다 성냥불만 갖다 대면 팍 터지게 돼 있는 폭발 지점이 어디 뭐 한두 군데입니까? 또 김건희 딱 치면 줄줄이 수없이 주가 조작에서부터 이렇게 뭐 관저 말하자면 개인 인테리어업자 수의 계약한 거, 또 인사 문제 등등등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뭔가 규정을 내야 될 텐데요. 결국 이렇게 나아가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 뭐가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해결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뭔가 국정이 움직이고나 있는 건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곁을 찾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답답한 마음만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